우리가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거대한 금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커피숍인 줄 알았던 스타벅스가 사실은 월가 은행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걱정할 때 스타벅스는 가만히 앉아서 현금을 쓸어 담고 있죠. 도대체 커피를 팔아서 어떻게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스타벅스 카드가 바로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스타벅스가 어떻게 커피 향기 뒤에 숨어 금융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하면서 내 돈이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 카드나 앱에 미리 충전해 두는 그 돈은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히지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아주 달콤한 무이자 대출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맡겨둔 선불 충전금의 규모는 무려 2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는 미국의 웬만한 지방은행들의 현금 보유고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은 고객이 돈을 예금하면 이자를 줘야 하고 정부의 엄격한 지급준비율 규제를 받아서 돈을 굴리는 데 제약이 많지만, 스타벅스는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단 1원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이 돈을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투자를 하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를 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인데,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만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커피라는 약속을 팔아 현금을 확보합니다. 금융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플로트라는 개념인데, 보험사가 보험료를 미리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차 동안 돈을 굴리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낙전 수입이라고 불리는 브레이크리지 수익인데, 고객이 카드를 쓰다가 잊어버리거나 애매하게 남은 잔액들이 모여서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서 스타벅스의 순이익으로 고스란히 귀속되고 있으며, 이는 커피를 한 잔도 팔지 않고 얻는 공짜 수익입니다. 스타벅스 앱은 미국에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결제 앱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스타벅스가 단순한 유통업을 넘어 결제 플랫폼임을 증명합니다. 고객들은 편리함을 위해 돈을 미리 충전해 두지만, 그 행동이 스타벅스에게는 은행 대출 없이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이 막대한 선불 충전금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대출 상품을 팔거나 금융 상품을 연계한다면, 기존 은행들은 정말로 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와 협업하여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결제하게 하는 등 스타벅스는 금융과 기술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다니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도 스타벅스의 이러한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은행이 아니라 커피를 파는 곳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은행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스타벅스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알아서 제발로 찾아와 돈을 맡겨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타벅스 앱에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은 사실상 스타벅스라는 거대 은행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계신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부동산을 사들이고 원두 농장을 지원하며 자신들만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스타벅스의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수금 성격이라 재무 건정성은 오히려 매우 뛰어납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가 치솟아도 스타벅스는 이자 부담 없이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고 비용을 절감하려 애쓰는 동안, 스타벅스는 매장을 늘리며 오프라인 접점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는 미끼일 뿐이고, 스타벅스의 본질은 현금을 끌어모으고 그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금융공학적 설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이렌 오더로 커피를 주문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스타벅스의 서버에는 전 세계의 자금 흐름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소비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웬만한 중소형 은행의 수신고를 가볍게 비웃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가 앞으로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진짜 은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은 0이 아닙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모든 고객이 동시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스타벅스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이론적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라는 실물 재화로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용화폐 시스템보다 오히려 더 견고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스타벅스의 포인트 제도인 별 적립 시스템도 고객을 낙인시키는 강력한 수단이자, 화폐 가치를 대체하는 그들만의 가상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별을 모으기 위해 더 자주 충전하고 더 자주 방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의 현금 보유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수많은 유통기업들이 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불 충전금을 유치하려 하지만, 스타벅스만큼의 성공을 거둔 곳은 드뭅니다. 그것은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제3의 공간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결합된 팬덤이 금융 시스템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타벅스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한 카페인 섭취를 넘어선 문화 소비를 금융 시스템과 결합시킨 스타벅스의 전략은 앞으로 다가올 핀테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대출 이자를 걱정할 때 스타벅스는 고객이 맡겨둔 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거나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가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며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혹시 지갑 속에 잠들고 있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1년 이상 쓰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댓글로 기부천사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스타벅스의 이러한 현금 장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이동하려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인 지불 결제 수단을 갖고 막대한 현금을 통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통화 정책에도 미세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매우 긴 사채권과 다름없으며,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자본 조달 비용을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면 올랄수록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스타벅스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이제 스타벅스를 볼 때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커피 향이 나는 거대한 은행 금고가 도심 동한바운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현금의 상벽 안에서 스타벅스는 외부의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스타벅스가 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지, 혹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융과 유통의 경계가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벅스는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결국 경제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품과 서비스 이면에 흐르는 돈의 움직임과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타벅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구조의 설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경제 유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경제의 숨겨진 속성과 비밀들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스타벅스의 로고 속 사이렌이 여러분을 향해 "어서 와, 이자 없는 예금은 처음이지" 라고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브랜드 뒤에는 이처럼 치열하고 냉정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기업의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되는 이 순환 구조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은 맛있는 커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고객의 지갑을 여는 방법을 넘어 지갑 그 자체가 돼버린 전략의 승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의 숨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 테니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금융 지능을 높이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요약하자면 스타벅스는 선불 충전금을 통해 무이자 자금을 확보하고 낙전 수입까지 챙기는, 사실상 은행보다 더 영리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앱에 충전된 그 돈이 스타벅스의 거대한 투자금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읽는 스마트한 투자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상의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위에 띄운 우유 거품처럼 경제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하고 묵직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위해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